안녕하세요. 저는 55세 남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연 채널에 제 고민거리들을 털어놓을 생각을 하니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만 앓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며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 한 번뿐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다가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처가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더 많은 걸 주려고 할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너무 고마워했고 처가댁 식구들 또한 사위 하나 잘 얻었다고 저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 35살이었고 아내는 33살 됐었죠. 그리고 20년의 세월 동안 항상 생각하고 있던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역시나 마음처럼 되는 건 하나도 없더군요. 서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서부터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면 아내와 처가 식구들 또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왜 사람은 올챙이적 시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의 삶이 저로 인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면 사소한 거 하나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점점 더 많은 걸 바라고 모든 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들에 결국 저 또한 지치게 되었네요. 왜 내가 한 부탁 들어주지 않는 거야? 오늘까지 외제차 한 대 뽑아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해주기 싫은 거야? 차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꾼다는 거야? 아직 10년은 더 타도 되니까 지금에 만족하시면서 타시라고 전해드려. 요즘 당신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어? 카드까지 못 쓰게 막아버리고 최근 들어 나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지? 말도 잘 안 하잖아. 함께 산 지 20년이 넘었다고. 벌써 식었나 보네. 이제는 내가 질리기라도 했나 봐. 옛날에는 다 퍼줄 것처럼 모든 걸 줬으면서 이제는 전부 회수해 가려고? 우리 아빠 엄마도 당신 많이 변했다는 말까지 하셨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그만큼 우리 집안에 소홀하다는 말이잖아. 분위기 안 좋아지기 전에 이번에 새로 나온 차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어려운 부탁 아니니까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이제 카드도 돌려주고 요 몇 달간 내가 좀 무리하게 사용한 거 인정할 테니까 다음부터 조절하면서 사용하도록 할게. 작년부터 여기저기 가입한 동호회가 많아서 지출이 많았는데 정말 필요한 동호회 아니면 그것도 싹 다 정리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나도 양보 못해. 많이 참은 거 알지?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야? 그럼 서재에서 나가줄래? 지금 바쁘게 업무 정리하고 있잖아. 당신은 오로지 돈 쓸 생각밖에 없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장인어른 차 뽑고 싶으시면 일자리를 알아보시던지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받았던 돈들로 사시라고 전해드려.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 그동안 나는 장인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뭘 얼마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야? 과거에 뭘 해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라고. 아직까지 우리 아빠를 몰라? 맨날 일만 하니까 뭘 알겠어? 가족들끼리 시간도 가져야지.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잖아. 뭔가 잘못을 했으면
말을 하라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건데? 예전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예 껍데기까지 벗겨 먹으려 들어? 이젠 당신이 나한테 뭐 좀 해줘 봐봐. 20년 동안 빨아먹었으면 나를 위해 뭐라도 해보라고.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장인 장모님도 지금 하시는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차를 나한테 뽑아달라고? 그 돈들 다 모아서 국 끓여 먹게?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는 더 이상 홍 한 쪽도 나눠줄 마음 없으니까 2번 다시 나한테 돈 달라는 말 꺼내지 마.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와 함께 있기 싫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의 삶은 아니었어요. 잠깐 과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께서 부동산 업을 하셨는데 그때 사무실에서 일손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직원을 구하던 도중 아내가 면접을 보게 되었고 참하고 순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으셨는지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언제나 무뚝뚝하시고 저에게 말도 잘 안 하시는 아버지께서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아내를 만났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정말 괜찮은 여자라는 걸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였죠. 살아온 환경이 처음부터 많이 달랐었어요. 저희 집안은 어느 정도 부유했지만 아내의 집안은 그렇지 못했었죠. 둘이서 데이트하는데 괜찮은 레스토랑이라도 한번 가려 하면 메뉴판을 보고 손을 덜덜 떨 정도로 표정이 굳었었고 하나부터 10까지 아끼려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분명 집안 차이로 반대하셨겠지만 예전에 세상과 작고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아내의 집안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었어요. 아버지는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면서 지금의 아내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이후 모든 게 좋았고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며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항상 따뜻한 저녁 식사와 먼지 한 톨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내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몇 년 가지 못했었죠.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갑자기 고열을 일으키던가 온몸이 쑤신다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힘겨워하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도중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아내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동안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약해진 모습에 많이 놀랐고 의사와 상담을 했을 때 몸속에 발견 가능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게 꽤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주셨었죠. 결국 아내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었고 그렇게 5년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끝내고 다행히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가 부탁하는 건 거의 모든 걸 들어준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제 옆에만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더 이상의 아픔은 없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사람을 변하게 할 거라곤 알지 못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또한 나중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의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어 모든 걸 끊어버린 거였고, 그 결과 처음으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네요. 박서방,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갑자기 왜 영선이가 울면서 우리 집을 온 거야? 둘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선이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네가 와서 해결 좀 해보게. 그냥 놔두세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한 소리 한 것뿐이니까 기분 좀 풀리면 다시 알아서 들어올 거예요. 자네 지금 뭐라고 그랬나? 설마 영선이한테 화를 낸 거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다 영선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당장 와서 사과하도록 하게. 자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또다시 도지면 그때 돼서 후회할 거야? 후회할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니 장모님도 그만하세요. 영선이를 하도 감싸고 두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왜 장인어른 차를 제가 바꿔드려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새 차 뽑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른 차로 뽑겠다고요? 장인어른 사업도 잘 되시는데 벌고 계신 돈으로 한 대 뽑으시면 되잖아요. 더 이상 금전적으로 도움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20년을 뒤에서 지원해 드렸어요. 그 덕분에 지금 자리 잡고 잘 지내시잖아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영선이가 왜 장모님 댁으로 갔는지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업무가 바빠서 먼저 끊겠습니다. 장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고 전화를 끊은 다음 밀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바람 좀 쐬야 할 것 같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에 앉았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향한 곳은 아버지 집이었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제가 오니 많이 놀라신 듯 무슨 일이냐며 영선이는 어디 가고 혼자 왔냐는 말에 그동안의 고민거리들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아버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영선이는 저를 돈으로만 보나 봐요. 얼굴만 마주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점점 더 무리한 요구만 하니 이제는 너무 지쳐요. 그래, 태경이 네가 무슨 마음인지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 사돈어른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일 없다고 끊어버리긴 했었는데 너한테까지 말이 들어간 것 같진 않나 보네. 지금 하는 사업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고? 자금이 모자란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한 개만 처분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시더라. 뭐라고요? 아버지한테 장인이 그런 말을 했었다고요? 그건 선을 넘는 행동 아닌가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도와주려고 했던 건 영손이가 병에 걸려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까봐 위로차 힘 좀 내시라며 드렸던 건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 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선이랑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장인어른과 인연을 끊든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아버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러 온 건데 저보다 더 골치를 썩고 계셨네요. 지금 당장 처가댁 가서 한 소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요. 일단 침착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니까 급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모두에게 피해만 줄 뿐이야. 그러니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아버지는 예전부터 어떤 큰일이 닥쳐도 항상 침착했었어요. 그 점은 언제나 본받고 싶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하시던 아버지께서 일단 영선이를 달래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숨 막히는 곳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니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침착하게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짐을 챙겨 처가댁으로 가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정신 나갔어? 이 시간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자네 이제 왔나? 영선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이 틀렸나? 정말 웃긴다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와서 사람 변한 것 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이래도 되는 거야?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면 만족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저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거 봐봐. 전부 다 전달에 흥청망청 쓴 카드값이야. 박서방이 많이 편했구먼. 내가 카드값 한번 훑어봤는데 저번 달 3천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펄벌 떠는 겐가?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편한 거야? 혹시 자네 몸에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서야 자네가 돈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잖나. 혹시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우리가 요즘에 관심을 뜸하게 해줘서 그러나? 내가 영선이를 통해 차 한 대 뽑아달라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 다가왔어? 지금은 충분히 내 체력으로 차 한 대 정도야 그냥 뽑을 수 있지. 그런데 왜 그런 부탁을 했겠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이가 선물해줬다고 자랑 좀 하려고 그랬던 거네. 내 돈으로 사는 건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나? 그래서 자네의 손을 좀 빌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서운했다면 그 점은 사과하겠네. 하지만 자네도 우리한테 사과해야 할 게 있지 않나? 영손이가 병원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나? 오열하면서 완치되면 자네가 가진 모든 걸 주겠다며.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때의 약속을 번복해서 영손이한테 상처를 준 거야? 지키지 못할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 딸 눈물 흘리게 한 죄 따로 보상받아야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아내가 안쓰럽게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결혼 생활 내내
제가 가진 모든 걸 전부 다 빨아먹으려 하는 장인 장모의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아내도 두 분 때문에 올맞는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더욱더 정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날 몇 시간 동안 장인 장모를 상대로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되었고, 아내도 저에게 실망을 했다며 방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살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도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죠. 결국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손을 거쳐야만 그나마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런 반복된 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누구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결국 처음으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에서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인 장모는 경악을 했고 잘못 들은 듯 재차 물어보는 질문에 이혼하겠다며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확실하게 제 뜻을 알렸어요. 그러자 방 안에 들어가 있던 아내가 급하게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예상했던 행동이라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다음날 이혼 서류 가지고 가겠다며 집에서 전부 다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나사가 풀려버렸던지라 장인 장모 앞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고, 분노한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아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갔네요. 현관문 밖에서 제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고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했어요. 전부 다 제 잘못 같았습니다. 간이며 쓸개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줘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고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이혼의 문턱까지 밟게 되었었죠. 그날 아내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직원들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까지 와서 아내와 장인 장모를 상대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버지도 아셔야 될 것 같아 전화를 걸었고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문제가 생기신 듯 고통스러워 하시더니 쓰러지는 소리가 수화기에 들려왔어요. 너무 놀라 구조대에게 먼저 신고를 한 뒤 상황을 설명했고 저도 급하게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나오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당황해하며 구급차를 뒤따라갔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아버지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동안 떨어져서 지내느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자주 찾아뵙고 병원에도 모시고 갔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로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시한부 판정을 내리셨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었던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신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고 오지 말아야 될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의사는 길어야 6개월 정도 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시간은 짧아질 수 있다며 아버지께 퇴원을 권고했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병을 알면서도 고칠 수 없다는 게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애써 어색한 웃음을 보이시며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간호해 드리고 있는데 다음날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내와 장인 장모는 아침부터 병실 문을 열자마자 오열을 하며 들어오셨어요.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와 하도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했고 제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뛰어왔다며 아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제 눈에는 전부 다 연기 같아 보이길래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보고 싶지 않다며 병실 밖으로 밀어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디서 장인의 몸을 밀쳐? 그럼 지금 전날에 그 난리를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전부 다 나가주세요. 허락 없이 먼저 들어오셔놓고 저한테 소리치시는 게 더 큰 문제 같은데요? 저는 이미 영손이랑 이혼하기로 결정 굳혔습니다.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나가주세요. 박서방, 지금 그게 여기에서 할 말이야? 그럼 내 딸의 인생은 어쩌고? 한평생 자네만 바라보며 살다가 저렇게 세월을 버렸는데 이럴 거면 왜 내 딸을 데려간 거야? 무쳐먹던 볶아먹던 데리고 갔으면 평생을 책임져야지. 그러지 못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던가. 이혼은 혼자서 하는 건 줄 알아?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혼 성사는 될 수 없다고. 아빠, 엄마, 주변에 보는 눈도 많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우리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상황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화 줬으면 좋겠어. 기다릴 테니까 당분간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아내는 흥분하고 계시는 장인 장모를 모시고 병실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조차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듯 보였고 며칠간 어느 정도 급한 치료를 끝낸 뒤 남은 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고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뒤로 회사 직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저 없이 운영을 부탁한 뒤 아버지 집에서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괜찮다며 회사에 출근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한 번은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내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이혼하면 당신은 속 편할 것 같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내가 잘할게. 집안일도 잘하고 변화된 모습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동안 당신 나에게 이런 얘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었잖아. 그러니 모든 게 당연하지.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상황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한 번도 말을 안 했었다고?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얘기해왔었어.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 언제는 내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자리 만들 생각 한 번이라도 했었어? 없었잖아. 매일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느라 바쁘다고 밖으로 돌기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지금 이 얘기 하자고 바쁜 나를 부른 거야? 나는 이혼 번복할 마음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만나자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한 건 당신이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셨거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남은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원하고 계셔. 그런데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불린다고. 우리는 당신이 뒤에서 알려주는 대로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하게 되면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니까 괜찮은 투자처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아빠가 전달 좀 해주래. 아빠보다 내가 대신 얘기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줄 거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연락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겠다고? 나랑 이혼한다니까 앞날이 걱정이 되셨나 봐. 당신이랑 장인어른은 끝까지 이기적이시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정작 본인들 살 생각만 하는 거야? 남아있는 정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오늘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에 대해 정말 후회하는 날인 것 같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놓고 아버지 일 마무리되는 즉시 이혼할 줄 알아. 처가댁은 저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본인들 살 생각부터 한다는 게 더욱더 용서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건너편 테이블에서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해서 등을 돌린 채 아내와 둘이 하는 얘기를 전부 듣고 있었고 단호하게 나오는 저의 태도에 놀라셨는지 이대로 보내면 본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 앞날이 불안했는지 저를 붙잡았고 장인 옆에 있던 장모도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손을 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죠. 내가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솔직히 자네가 내 딸과 이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겁부터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앞뒤 안 가리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건데 미안하게 됐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시면서 꼭 이런 식으로 나오셨어야 돼요? 지금 당장 손에 돈이 안 들어온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그동안 저에게 받아간 돈만 해도 사는데 걱정 없잖아요.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돈으로 절약하면서 사세요. 그럼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높은 곳을 바라보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는 영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제 마음도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사돈어른 몸부터 살피는 게 우선이니까 우리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그때까지 우리가 자네에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마음이 다시 돌아설 수도 있잖아. 장모는 제 의견을 들어주었고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장인과 아내도 장모의 말에 따랐고 그렇게 카페에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힘드신지 누워만 계셨는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의사가 얘기했던 6개월의 기간보다 더 짧을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간호해주며 시간을 늘리고 싶었습니다. 매일 바쁜 일상들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한 날들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했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했습니다. 아버지도 주변을 정리하시느라 아픈 몸을 이끌고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건물도 전부 처분을 하셨죠. 잠깐씩 비어있는 시간에 아내가 찾아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느덧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고 의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짧은 5개월 만에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려 준비하셨어요. 임종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 오열을 하고 있을 때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시는 걸 지켜보는 게 힘이 들었는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 소식을 장인 장모에게 알렸고 잠시 뒤 급하게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임종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 귀에서 장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사돈어른이 떠나면 박서방 앞으로 90억이 떨어진다고? 부동산 정리한 게 그렇게 많았었어? 그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서 내가 다른 사업하게 돈 좀 달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냈던 거야? 늙으면 쫌팽이가 된다더니. 하여튼 제때에 잘 갔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영순이 너는 그동안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보여줬지? 최대한 가식적이지 않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혼하면 누구 손해야? 우리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본다고. 90억이 눈앞에 있다. 그러니 남은 시간 노력해서 박서방 마음을 붙잡도록 하자. 그래야 우리의 앞날이 편한 거야. 주변이 너무 조용한 나머지 장인의 목소리가 제 귀에 전부 다 들려왔고 아버지가 떠나는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처가 집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꾹 눌러 참고 있는데 그 순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그와 동시에 아내와 장인 장모도 급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서 눈물을 쥐어 짜내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까지 전부 마무리를 하는 동안 뒤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필요한 것들을 전부 도와주셨어요. 아내도 잠 한숨 안 자면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어요. 무엇을 위해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장인은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둘러 본인이 계획한 것들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셨어요. 그래, 그동안 잘 좀 생각해봤어. 마음의 변화는 있었고 우리도 자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그러다 보니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묵혀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 이것만 먼저 정리해주고 앞으로 영순이와 함께 잘 지내도록 하게. 두 번 다시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을 테니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네, 저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영선이도 그렇고 장인어른께서도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사업을 하는 건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눈치채고 서둘러 발 뺀 거잖아. 요즘 그거 많이 하더니만. 코인인가 무엇인가? 자네도 한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걸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적당히 운영 중이에요. 영순이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안정적이지 않아서요. 자네가 투자하는 곳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나는 이미 결정했네.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자네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밀어 넣을 테니 적당한 시기에 정산할 수 있게 타이밍만 알려주게. 뉴스에서 보니까 대박난 사람도 많더구먼. 장인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위험 리스크가 상당한 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코인으로 재미를 좀 봤었는데 그때 아내에게 몇 번 말했던 걸 기억했는지 자연스럽게 장인에게 흘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미 발을 빼고 하지 않는 코인에 장인은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결정은 본인의 몫이니 말릴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 가진 돈을 다 털었다며 곧 대박 날 테니 여행 좀 보내달라고 나중에 갚겠다는 말과 함께 초와 리무진 투어를 원하고 계셨고 그 사람들과 하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보내드렸습니다. 다녀온 뒤의 결과는 처참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장인 장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행을 즐기셨고 저는 이혼 준비 절차를 모두 끝낸 뒤 그 사람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가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진행되고 있었죠. 역시 내가 보는 눈은 있다니까. 자네 덕분에 도대체 이게 얼마를 버는 거야? 정말 고맙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먼. 적당히 버르셨으면 발을 빼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많은 수익이 발생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잡고 있으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해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선이와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를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행까지 보내줘 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면 어쩌자는 거야? 장인어른,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제가 모를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동안 혼자 살아오셔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집안에도 CCTV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 녹화된 영상에 장인어른께서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게 지나가던 길에 잠시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와 봤지. 혹시나 도둑이 들어왔을까봐 문 단속해줬었다. 그게 다야.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아버지 집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침실의 물건들 전부 뒤지셨던데요? 그리고 금고의 위치 확인하시고 무언가를 계획하셨죠? 금고를 밖으로 빼낼 동선을 파악하시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고도 거짓말이 나오세요? 영선이와 결혼한 이후부터 장인어른께 못했던 적이 있었나요? 저와 조용히 경찰서로 가시죠. 그리고 충분히 벌 받으시고 코인으로 벌으신 돈으로 조용히 사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기분 좋게 여행을 다녀온 장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로 인해 죄질은 커졌고 아내와 장모는 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장인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인은 아버지의 집을 털고 있었으니까요.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자 장인은 본색을 드러냈고 코인 투자가 대박났으니 이혼해도 된다며 되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아내와의 이혼을 마무리한 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장인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저희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2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는데 오열을 하며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장인이 투자해 놓았던 전 재산 전부를 잃게 돼서 길거리에 나앉아버린 상황이라며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길 원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전 재산뿐만 아니라 끌어올 수 있는 대출까지 전부 집어넣은 것 같았어요. 제 말을 흘려들은 처참한 결과였죠. 그때 당시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저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어떻든 현재의 기준에 맞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소소하게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지금도 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등을 돌렸을 때 너무 매정하다며 오열을 했던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께선 제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내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참 한심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면 분명 장인과 장모도 저희 회사에 찾아오겠죠. 그땐 또다시 경찰을 부르겠지만 무슨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한순간의 헛된 꿈이 결국 자신을 망친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